나는 올해 70이었다.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남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다. 큰아들 상철이, 둘째 딸 미영이, 막내 준호. 젊은 시절에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저녁이면 고단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다. 내가 원했던 건 그저 다들 사이좋게 지내며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렸다. 남편 없이 홀로 된 뒤로 아이들은 하나 둘 연락을 줄였다. 바쁘다는 말이 습관처럼 돌아왔고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들이 있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서러워서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울음도 사치가 되어버렸다. 눈물은 어느새 메말라 버렸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저려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았다. 그래도 동네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이며 어떻게든 견뎠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다 멍하니 서 있던 날 처음으로 두려웠다. 문득 내가 누구였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하얗게 비워진 순간이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빈 공터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기억이 끊기는 순간이 찾아왔다.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일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알리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생각이 더 무서웠다.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이름조차 흘러가는 게 아닌지 자꾸 확인하게 되었다. 얼마 뒤에 큰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문을 열어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옆에 앉아도 공기가 서먹했고 한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먼 옛날처럼 느껴졌다. 그때 머릿속이 텅 비어 내가 묻고 싶은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 아이도 내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감정을 감추는 듯 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며칠 후에는 둘째 딸이 왔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다 짧게 한숨을 쉬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 숨소리마저도 나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들려 마음이 서늘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병이 들어버리면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문득 상상이 되었다. 혹시 요양병원에 보내버릴까, 아니면 서로 눈치를 보며 내 자리를 떠밀까. 그 생각이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 순간 이상한 충동이 스며들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척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 내 마음 한구석에서 평생 참고만 살던 고집 같은 것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대로 사라지기 전에 한 번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더 기억을 흘리는 흉내를 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고 전화가 와도 낯선 번호처럼 바라봤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이내 그것마저 무뎌졌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시원했다. 내가 병들어가는 연기를 할수록 아이들의 얼굴에 낯선 표정이 번졌다. 걱정이 아니라 피로와 불안, 그리고 무언가 계산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밤에 방 안에 누워 있으면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여태껏 그렇게 살았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내가 사라져도 그 누구도 크게 아프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이 연극을 이어갈 작정이었다. 그래야 끝까지 그들의 진심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기억을 놓아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닫고 돌아섰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내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운 얼굴을 했다. 전화는 자주 오지 않았고 집에 와도 오래 있지 않았다. 딸은 음식을 들고 와 부엌에 놓았다가 금세 가버렸다. 마치 나와 눈을 맞추는 것이 불편한 사람처럼. 마음 한편이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더 이상 서로의 기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5살, 8살 되던 해였다. 그때도 겨울이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나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날 밤 어린 상철이가 내 옆에 와서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덮었다.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 손길 하나로 살겠다는 마음이 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의 손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던 걸까? 며칠 뒤에는 막내 준호가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조차 두렵지 않았다. 이 연극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는 고집 같은 것이 있었다. 준호가 들어오자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그 아이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내가 일부러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있자 긴 정적이 흘렀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내가 궁금해했던 진심이었다. 안쓰러움보다는 피곤함, 미안함보다는 귀찮음. 그 표정이 참 낯설고도 솔직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내 삶을 밖에서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참 모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도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이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정말로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깥의 찬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 때마다 내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추위 속에서 조금씩 무언가를 놓아주고 있었다. 평생 붙들었던 기대, 애틋함, 후회 다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도 결국 사람은 혼자가 된다는 걸. 그날 밤 오래전 남편의 웃음소리가 문득 떠올랐다. 그 웃음 속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 있었다. 아이들이 철이 없고 미워도 언젠가는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점점 그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연극이 끝나면 다시 따뜻한 무엇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더는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의무로 남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실 탁자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다. 날짜를 하나하나 세며 마지막 장을 넘기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결국 혼자였다고.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고.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연락을 띄엄띄엄 했다. 큰아들은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다. 잘 지내냐는 말도, 필요한 게 있냐는 말도 없이 그저 할 일을 적어두듯 다음 주에 들를게 라는 문장이었다.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허탈함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부엌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바람을 맞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좋았다. 이 공기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얕은 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가벼워졌다. 하루는 방 안에서 수첩을 꺼내 앉았다. 그 안에는 몇십 년간 적어온 장바구니 목록, 생활비 내역, 아이들 생일과 결혼식 날짜가 빼곡했다. 그 글씨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을 위해 살았는지 문득 부끄러워졌다. 그 시간들은 내가 사랑이라 믿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나를 올가맨 족쇄이기도 했다. 수첩을 덮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정말 기억을 잃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떠오를 얼굴은 누구일까? 아이들이 나를 미안해할까 아니면 안도할까? 그 생각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를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잠결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프고 약해지면 결국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라고. 그 예감이 너무 선명해서 소름이 돋았다. 아침이 오기 전에 결심이 굳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갈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굳이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 놓인 빈 냄비를 보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 모습이 내게는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밤에 혼자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다.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조차 시들어 버렸다. 내가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어쩌면 이 집은 오래전부터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된 관계들이 결국엔 책임과 의무로 얽힌 인연에 불과했다. 그런 깨달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오래 앉아 있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그 바람에 내 오랜 기대와 서운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오래 붙들고 있었던 아쉬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것마저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애썼다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며칠이 더 흘렀다. 그동안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웅웅거림, 벽시계 초침소리. 그것들이 유일한 동행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엌에 가도 거실에 앉아도 이 집 안에는 이제 나를 증명해줄 어떤 기척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 결국 이곳은 내 삶의 무대였지만 관객은 없었다는 걸.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파인 볼, 매번 말라가는 눈가, 새벽에 쓴 수첩을 보며 눌러 쓴 글씨의 흔적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시간이자 내 고생의 기록이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증명해주고 싶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이 어릴 때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다들 곁에 남아 나를 웃게 해주길, 내가 그들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길. 하지만 그 꿈은 오래전에 깨져버렸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게 됐다. 어느 날 오후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문득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숨이 가쁘게 끊어지던 밤, 그는 내 손을 잠깐 붙잡았다. 그 손길 하나에 남아있던 미련이 그 이후에도 내가 이 가족에게 매달리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 그 사람도 아이들도 모두 제 삶을 사는데 바빴을 뿐이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묘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밀려왔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치매에 걸린 척, 기억을 흘리는 척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 부끄럽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용서하기로 했다. 나는 그렇게라도 내 삶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나는 끝까지 나로 남기로 한다. 그 문장을 다 적고 나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오래 매달렸던 그리움도 이별도 미련도 사라졌다. 이제 내가 선택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어떻게 지킬지 그 답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았다.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집에 오는 발걸음은 더 줄어들었다. 가끔 현관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릴 때면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건 알았다. 다들 제 몫의 삶이 있으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진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엔 머릿속이 하였다. 어제 무얼 했는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금 다짐이 되살아났다. 내가 이 연극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 그래야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날도 부엌에 앉아 오래도록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위에는 전날 딸이 놓고 간 반찬들이 있었다. 통에 든 김치, 식은 밥, 그리고 반쯤 마른 과일. 그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자취 같았다. 처음에는 정성스러웠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귀찮아져서 시들어버린 것. 그걸 바라보는데 묘하게 웃음이 났다. 내가 이렇게까지 남을 갈망하며 살 줄은 몰랐다. 어쩌면 나는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남은 건 오롯이 나 혼자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창문을 열어 놓았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슬픔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사람은 혼자라는 것, 그리고 그 고독마저 내가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이름을 적으려다 펜을 멈췄다. 이제 그 이름들을 매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이름을 적었다. 내 이름만. 그리고 옆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이렇게라도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위해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위로였다. 이 집에 남은 마지막 공기도 낡은 가구들도 이제는 다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끝났다는 확실한 감각.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시작된다는 예감. 이제야 진짜로 내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며 나는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며칠이 더 흘렀다. 집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적막이 나를 쓸쓸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그 안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애틋함, 그리고 오래된 욕심까지.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엌 바닥을 길게 비췄다. 나는 그 빛을 따라가듯 앉았다. 차갑게 식은 공기에 손끝이 시렸다. 그 순간에도 마음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거라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나를 진짜 나로 되돌려주는 마지막 관문일지도 몰랐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겨울밤이면 다 같이 이불 속에 모여 앉아 작은 라디오를 들었다. 그때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이 작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고 믿었다. 그 따뜻한 순간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 모든 것을 흘려보냈다. 결국 남은 건 나 혼자였다.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는 걸. 다만 그것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부엌 불을 켜두고 따뜻한 물을 데웠다. 찻잔에 물을 부으며 내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메말랐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 애쓰는 손이었다. 이제는 그 애쓰음도 놓아주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만 남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었다. 새벽녘 나는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옆에 짧은 문장을 하나 남겼다. 나는 여기까지 왔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다. 사랑받지 않아도 필요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쩌면 이 고요가 내 마지막 겨울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고독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차갑게 스며들던 공기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제 진짜로 내 시간이 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달력 위에 하나하나 선을 그으며 한 달, 두 달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한 번쯤은 현관문이 열릴까 기다렸지만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적막이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적막조차 내 것이었다. 내 고독, 내 선택, 내 몫의 마지막 시간이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천천히 머릿속을 더듬다 보면 다시 이름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몇십 년을 버틴 내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내가 붙들 유일한 것이었다.
부엌에 앉아 있으면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에 손바닥을 비추며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의 사랑, 남편의 빈자리, 내가 해야 할 역할들. 그것들에 매달려 몸과 마음이 다 헤어질 때까지 애썼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나기에서 다 놓아주기로 했다. 며칠 전 오래된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아이들 이름과 생일이 적힌 페이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 글씨들이 처음엔 내 자부심이었고 행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나를 묶는 쇠사슬이 되었다. 내가 더는 그 쇠사슬에 매달려 울지 않기로 결심한 건 아마 이 집에서 혼자 맞이한 수많은 새벽 덕분이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찢어냈다. 찢어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 묵은 먼지를 닦아내듯 내 안의 억울함과 후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믿어주기로 했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가 작은 화분을 옮겼다. 겨울 내내 시들어 있던 화분이었다. 얼어붙은 흙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도 이 화분과 같을지 모른다고.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틈에 작은 새싹 하나 정도는 틔울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래전 겨울밤에 남편이 문득 웃으며 내 손을 잡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 나는 그 손에 모든 걸 걸었다. 가족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내가 그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는 결국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 내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내 고독을 대신 짊어지라 말하지 않을 거였다. 새벽녘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희미하게 달빛이 들었다. 손바닥 위에 그 달빛을 담으며 오래 숨을 골랐다. 내 가슴 속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쩌면 그게 내가 나로 사는 방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더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남은 시간만 살기로 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계절이 내 몫이었음을 누구의 증명도 없이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첩의 맨 뒷장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과 후회가 마지막 숨결처럼 사라졌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봄 냄새가 스며들었다. 내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홀로였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이 아프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에 도달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